지금 여기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민주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화 경력 훈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같이 지금처럼 아무리 이재명 친명 대 반명의 그런 구도 속에서 총선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탈 세력들이 마침 지3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뭐 김종인 할배라든가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또 뭡니까 이재명 쪽에서 늘 쓴소리를 하는 무슨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합세를 해서 옛날 그렇다면 그 3세력이 물론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3세력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는 것처럼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전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금태섭이나 할배, 네. 김종인 가지고는 이게 그렇죠? 어렵고요. 네. 뭐 진짜 이게 민주당이 두도각 나가지고 완전히 그 이낙연이나 주류하고 합쳐지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오히려 이재명당보다 호남에서는 호남은 거의 싹쓸이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인기가 없어요. 물론 이게 뭐 영남에서도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 안동입니다. 근데 이거 호남에서 이재명 진짜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투표율을 보면 알아요. 전당대회 투표율도 역대 최저였거든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그 호남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하고 찢어지면 오히려 이재명 쪽이 몰락하고 그 당이 이제 뭐 야당의 주류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예, 지금 말씀을 종합으로 해보면은 그런 탈당 러시 분당 가능성이 실제화가 되면 지금 이재명 그대로 나는 뭐 옥중 공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소수당이 남고 이른바 주류 세력 이낙연이라든가 아무튼 이재명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세력들이 나가서 제3지대 해처모여를 하면은 그 당이 상당한 또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지배하는 당으로서는 아마 호응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선거법 2개 재판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도 이미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현동에 김인섭 씨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김인섭도 옛날부터 구속해야 된다 이러면 제일 먼저 깠어요. 제가 그 백현동 사건을 잘 아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김인섭 로비에서 됐다. 지금 이게 이재명 소환 임박했다 서초동에.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선거법에서 100만 원만 놓으면. 그럼 여기 민주당은 한 434억인가 43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선거비용을 그러면 이게 당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토해냅니까? 430억을. 그렇죠. 이게 100만 원만 넣으면. 저는 어차피 그것도 큰 이게 변수가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0 얼마를 토해낸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썼던 선거 자금을 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때 도지사 선거였죠? 아니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네요. 그렇네요. 예, 그런 게 선거 공영제에서 지원을 한 돈이 그대로 당이라든가 이재명이 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그 400 수십억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백현동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했는데 지금 사실은 백현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서 변호사님 얘기는 김인섭의 구속으로 모든 게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하신가요? 예. 네. 그렇군요. 백현동, 대장동, 뭐 쌍방울 참 많습니다. 제목이. 네. 그렇다면은 호남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이재명이 특히 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왜 전략적으로 투표하기로 유명한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것도 지금 한국 정치에서 매우 아주 의미 있는 내용 같은데요. 왜 호남은 이재명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현대 대표고 대선 주자였는데 이재명을 그렇게 배관질을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민주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호남에게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영남이 산업화 이런 데 성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대화 산업화의 성지. 근데 그 나름대로 민주화의 성지가 호남인데 이 이재명이가 뭐 운동권에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 호남에서는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가 이게 정과는 제일 좋아요. 옛날에 이게 김대중 내란 업무부터 아하. 상당히 그 운동권 정과잖아. 그렇죠. 5.18에 광주에 가보지도 않고 광주 유공자입니다. 맞습니다. 유공자로 돼. 이해찬이가. 네. 그 다음에 대모 정과가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다. 노무현이는 제3자 개입에는 정과가 한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재인은 정과는 없어요. 다만 이게 며칠 구금돼 있었지. 구금돼 있었. 그때 사법고시 붙을 때 며칠 구금돼 있었지. 예. 정과는 없어요. 아하. 근데 이재명이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재명이 뭐 있어요? 예. 이재명이가 사법고시 붙고 나서부터 그때 자가용 타고 그때 그 카폰 있잖아. 큰 네. 거. 아. 카폰 들고 매일 이게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아하. 주식 작전주 있잖아. 친구가 소개해준 거. 그걸로 이게 신매덕 벌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별명이 청년 재벌입니다. 아하. 청년 재벌.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는 민주화에서 진영에서 보면 저놈에게 돌연변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런 자가 어떻게 민주당이 대표가 된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렇군요. 호남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화 경력 훈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